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알던 우주, 모든 게 완벽하게 대칭적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우주관에 말이죠. 아주 작은 흠집 하나가 발견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 그 흠집이 사실 우리 모두가 존재하는 이유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 질문에 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대답 하나에 인류 전체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그냥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극적인 상황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과학적 발견이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시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정말로 외계 방문객이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이 행성 물질로 만들어졌습니까? 반물질로 만들어졌습니까? 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된 답을 못하면 그야말로 끝장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시공간으로부터의 메시지부터 시작해보죠. 방금 던졌던 그야말로 생사가 걸린 질문 있잖아요. 이게 왜 한때는 도저히 답할 수 없었던 거대한 미스테리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발견이 어떻게 그 해답의 문을 열어줬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말이죠. 인류는 자기가 사는 세상에 가장 기본적인 속성조차 확신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보다 더 전에 외계인이 찾아왔다면 글쎄요, 그땐 그냥 50대 50 확률로 찍어야 했을 거예요. 그야말로 운에 모든 걸 맡겨야 했던 거죠. 우리가 이 답을 알게 된 건 인류 역사 전체로 보면 정말이지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섹션, 자연의 완벽한 대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우주를 어떻게 바라봤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치 하나의 완벽한 예술 작품처럼요. 그들을 그렇게 믿게 만들었던 우주의 근본적인 규칙, 그 우아하고도 아름다운 믿음에 대해 한번 알아보죠. 물리학에서 말하는 대칭이라는 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기 좋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연의 법칙이 예를 들어 뭔가를 뒤집거나 바꿔도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과학자들한테 이 대칭이라는 원리는 뭐랄까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길을 알려주는 북극성 같은 존재였죠.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는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었습니다. 이 대칭이라는 개념이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예술이나 음악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람브라 궁전의 저 화려한 아라베스크 문이나 애셔의 끝없이 반복되는 그림, 그리고 바흐의 음악을 떠올려 보세요.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의 완벽한 거울상이죠. 과학자들은 자연의 법칙도 바로 이와 같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공간과 시간 속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왼쪽과 오른쪽, 앞과 뒤를 전혀 구분하지 않는 그런 완벽한 대칭 말이에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모든 자연 법칙이 이 세 가지 기본, 거울 대칭을 따라야만 한다고 아주 굳게 믿었습니다. 첫째는 공간, 즉 왼쪽과 오른쪽을 뒤집는 거고, 둘째는 전화,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바꾸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거죠. 이 세 가지 중 뭘 하더라도 물리 법칙은 똑같이 완벽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게 바로 당시의 생각이었어요. 그 중에서 전화 대칭을 좀 더 들여다볼까요? 우리 세상을 이루는 모든 입자를 물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입자에게는 전하만 정반대인 쌍둥이, 즉 반물질이라는 파트너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있다면 플러스 전하를 띤 양전자, 즉 반물질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부딪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내뿜습니다. 정말 완벽한 거울상 같은 관계죠. 네, 바로 이겁니다. 오랫동안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당시 과학계의 분위기를 딱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말이에요. 우주는 근본적으로 완벽하고 대칭적이어야만 한다. 이게 상식이었죠.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던 그림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섹션의 제목이 바로 거울의 균열입니다. 모두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 아름다운 대칭이라는 거울에 어떻게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났는지, 그 완벽함 뒤에 숨어있던 첫 번째 증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1957년이었어요.
리와 양이라는 두 과학자가 어떤 현상에서는 자연이 왼쪽과 오른쪽을 아주 명백하게 구분한다는 사실을 발견해버린 겁니다. 과학계는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죠. 이게 바로 그 완벽한 거울에 생긴 첫 번째 금이었어요. 그리고 7년 뒤인 1964년, 제임스 크로닝과 발 피치라는 두 사람이 이 작은 균열을 아예 산산조각낼 그런 획기적인 실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번째 섹션, 금지된 분괴. 드디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로 들어왔습니다. 과학자들이 이건 절대 일어날 수 없어 라고 믿었던 현상, 그러니까 자연의 대칭 법칙을 정면으로 어기는 바로 그 금지된 과정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떤 기막힌 실험을 설계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실험은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에서 진행됐습니다. 크로닝과 피치는 K의 중간자라는 아주 특이한 입자에 주목했어요. 이 입자가 어떻게 사라지는지, 즉 붕괴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만약에 물질과 반물질의 대칭이 정말 완벽하다면 이 K 중간자는 절대로 이런 방식으로는 붕괴할 수 없어. 바로 그 금지된 붕괴가 정말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걸 찾아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예상대로 1000번 중에 998번은 허용된 방식으로 붕괴했어요. 이건 당연한 결과죠. 그런데 정말 아주 희박한 확률로 딱 2번 금지된 방식으로 붕괴하는 현상이 관측된 겁니다. 1000개 중에 고작 2개. 바로 이 숫자가 우주에 대한 인류의 이해를 통째로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정말 눈꼬만큼 작은 불완전함처럼 보이지만 그 파장은 실로 엄청났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연이 물질과 반물질을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다르게 대하고 있다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던 겁니다. 당시에 과학계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는 이 한마디로 설명이 됩니다. 당신들이 처음 발견을 발표했을 때 과학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말 아무도 그런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직접 한 말이에요. 그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다는 거죠. 그토록 아름답다고 믿었던 완벽한 대칭 이론이 사실은 현실과 다르다는 걸 모두가 인정해야만 하는 순간이 온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 불완전한 걸작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작은 흠집이요. 이게 그냥 사소한 예외나 실험 오류가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 우주가, 그리고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열쇠였다는 걸 이제부터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 사소한 불완전함이 어떻게 우리 모두를 존재하게 만들었는지 그 거대한 의미를 한번 파헤쳐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바로 이 작은 비대칭, 이 불완전함 덕분에 우리는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외계인에게 여기는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게 바로 우리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빅뱅 직후에는 물질과 반물질이 똑같은 양으로 생겨났거든요. 그럼 둘이 만나서 전부 사라졌어야 해요. 그런데 이 미세한 차이 때문에 아주 약간의 물질이 살아남아서 지금의 별과 은하,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우주가 완벽하게 대칭적이었다면 지금 이 우주는 퉁 빈 에너지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시의 한 구절이 이 발견의 의미를 정말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얽히고 설킨 아라베스크 무늬에 매듭이 하나 있네. 내 눈 말고는 어떤 필멸의 눈도 본 적이 없는. 이 발견은 자연의 실수가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완벽해 보이는 무늬 속에 숨겨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아름다운 매듭 같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매듭을 풀어냄으로써 우리는 우주에 대한 훨씬 더 깊은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자체가 완벽함이 아니라 이런 미세하고도 아름다운 불완전함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건 아닐까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불완전함이 우리의 현실을 이루고 있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과학의 가장 큰 경이로움은 바로 이런 예상치 못한 발견에서 완벽함보다 더 깊은 진실을 찾아내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